안녕하십니까, 제보건입니다. 어, 짧게 몇 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사건을 아시는 분 뭐 대다수죠. 하지만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마도 5%도 안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사청탁 뇌물수수 사건 뭐 아실 겁니다. 재판까지 갔어요.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전 의원이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사안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제명이 되었습니다. 의원직 상실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 사안은 전국이 떠들썩하게 기소가 붙고 일부 뇌물 사건, 그 보약 사건, 그 가태료 부분 나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사청탁 뇌물수수 사건은 양벌죄입니다. 의회에서 정언을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장이 정언을 했어요. 부인이 받았다. 돌려줬다. 그래서 이게 법정까지 갑니다. 보통 이러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의원은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죄는 아닙니다. 무혐의죠. 이조차도 허위사실인데 이것은 명백한 양벌죄이기 때문에 둘 다 이거는 범죄자가 거기서는 범죄로 처벌받고 감당해야 될 죄값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선거를 나옵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팩트신문의 이상익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의기투합을 해서 이 문제를 밝혀달라. 소상히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또 선거를 좀 나오죠.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라 하십시오. 정말 이들이 무죄면 이들을 수사한 경찰, 이들을 기소한 검찰, 그 다음에 이들을 의원직 제명을 하고 정원까지 세우는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범법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맨인블랙처럼 말끔하게 없어집니다. 첫 번째, 아직 수사, 재수사도 안 이루어졌죠. 저는 여기 깊숙이 알고 깊숙이 관여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죠. 당시에 저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민주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미에. 경북의 생활적폐청산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계기가 되죠. 자, 두 번째, 누차 얘기하지만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 은폐는 구미경찰서, 김천경찰서, 경북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낸 김천시 소속 경찰관들이 사고를 내고 경찰이 출동했을 거 아닙니까? 출동을 하니까 경찰은 덥습니다. 앞차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음주검사랍니다. 앞차. 당연히 없죠. 그 상주분이라 하니까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확인하니까 음주는 아니다. 그 다음날 택배기사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병원에 옵니다. 그래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불쌍한 척 이렇게.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신차니까요. 소렌토인데 안에 내장형 내비가 거기에 있는 블랙박스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차를 찾아와갖고 블랙박스를 딱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거기를 차 위에 올라가 블랙박스를 찾고 있는 게 그대로 찍혔죠. 그래서 아는 진을 통해서 수사 요청을 해서 경북청에 정식으로 수사가 됩니다. 자, 이것도 전부 무혐의입니다. 한 사람만, 그 당사자가 조사받은 한 사람만 정근을 갔어요. 인터뷰 벌써 끝냈습니다. 이거 수사한 구미경찰서, 그 다음에 당사자들, 왔는 경찰들, 수십 명의 범죄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로절도구역 불법 건축물. 지금의 자기 사촌 형이 이제 제 사건일 때는 수사과장이었죠. 사촌 동생의 일인데 87군데의 김천의 가산태는
전부 다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들은 그 구조를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면 남의 집이잖아. 그래갖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가선택한 군데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죠. 도로 접촉 의뢰는 어떤 부분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거까지 나왔죠. 시민단체로 얘기하는데 시민단체를 결성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거짓 제보를 하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고요. 자기 와이프가 아프다는 이유로 용서를 해줬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또 도로 접촉 의혹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허위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가 고소당하니까 말도 못하니까 저도 고소당하면 그러는 줄 알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가 속해 있던 신청했던 시민단체를 빙자한 시민단체 대표로 전적시장을 올려놓은 법인격 그 시민단체를 그냥 올려놓고 이름을 시민연대라고 붙여서 쓰던 가짜 시민단체였으면 영리사업인 신문을 같이 해왔고요. 공동대표하고 갈라졌죠. 그 후에 제가 거기 오피스텔 헌트라든지 이 사람하고 관련된 기사를 좀 썼는데 그 당시에 거기 총무하고 7명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허위로 바로 밝혀지자마자 고소를 뺐는데 그 고소 총무가 바로 이들의 총무가 말입니다. 완전히 극우 분위기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천시의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양반입니다. 젊은 친구요. 무고 고소를 해야 돼요. 자,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이죠. 또 있습니다. 모대하게 사건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오픈북 시험에 그 교수가 날 도와줬다. 사적으로 선후배 관계지만 거기에 대한 고소나 사이가 나쁜 걸로는 유명합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모 언론 기자가 받아쓰고 어느 날 기사를 내려요. 광고를 받았죠. 근데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뇌물 사건도 아닌데 내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제가 고발당했대요. 당시 제가 고발당했는데 그가 고발하러 간 경찰관이 제게 전화 옵니다. 그래 내 옛날에 쌈박질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딴 데로 또 고발을 했는데 제가 그날 갑니다. 난 욕한 사실이 없다. 명예훼손은 제3부가 그거 아닙니까? 고발하고 그 다음날 오겠습니다. 무고로 고발하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받았죠. 근데 그 후에 다시 그 사건이 올라오는데 아까 앞에 말했던 도로접두구역에 형이 구미로 오는 거죠. 이자는 자기 형이 김천에 있으면 김천에 고소, 구미로 오면 구미에 고소.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안 했거든요. 취재 중이었으니까요. 3년간 수십 건의 고소를 했는데 전부 무혐의 고소고발을 다 막아내도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로펌을 사서 서울중앙법원에 저희 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안 했습니다. 충분히 고소를 하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 취재가 안 끝나고 크게 봤거든요. 이들의 일당 중에 구동료 가처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라든지 공무원 정원이 무조건 다 있는데도 경찰은 어떻습니까? 하다 공무원 정원까지 조작해가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얘기해서 심의 내리니까 그 심의에서 경찰관 김천으로 저는 안 한다. 거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담당이 전화 왔더라고. 저 믿으라고. 믿지 그놈을. 너 또 사고 치겠구나. 맡겼습니다.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마감을 쳤습니다. 근데 그자는 그 길로 황천길입니다. 그자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놈이 하도 가짜 고발 했을 때 처음에 고발하자마자 제가 바로 김천의 정보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막아서고 회유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평생 고발 안 했는데 좀 있으면 말겠지. 저것들이 익하고 말았는데 취하고 하더니 또 하더라고요. 언론중재위원회까지 했는데 다 거짓말인 게 밝혀지자 이거 봐라 이래 됐는데 그게 자기 형이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구미에 있다고 와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학교 사건의 모기자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게 다시 올라오는 그 길로부터였습니다. 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형인 수사과장에게 전화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엄연한 고발입니다. 그건 법령에도 나와 있고 그 경찰서 같은 수사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얘기하면 그거를 264조에 의거해서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 이들하고 게시판에서 그러면 고발해야 되겠다.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인가단체인 시민단체 본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9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이 안에서 받아줬어요. 그 경찰관, 그놈은 경찰 아닙니다. 그놈은 제 친구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했는데 고발하기로 했는데 고발 안 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된다면서 사건을 올렸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알라보고 그 다음날 저한테 사과하고 난리 났습니다. 불쌍한 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전부 다 구미경찰서 김천경찰서에 걸려가 있죠. 경찰관이 수십 명입니다. 여기에 풀을 집힙니다. 무엇인가? 저는 지금 얘기하지만 단 한 번도 고발 안 했습니다. 이들의 고소는 전부 다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시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조합장의 허위보도 혐의 기자가 문제가 됐는 거요. 거기 보면 정보통신법 위반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의 위반은 비방의 목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비방이냐, 사실인지 명예훼손이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인지 명예훼손도 공익에 의하면 이제 그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에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십 가지 욕을 하고 제가 거기에 한마디 공개적으로 욕을 하는 걸 거꾸로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습 고발입니다. 어떻게 70여 건 이상 그 한때로 묶어서요. 개수로 따지면 수백 건에 넘고 3년간 계속 재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작을 했죠. 오늘 908 붙었는 부분은 진단 2주 이들의 일당 중에 여기 아까 인사청탁 뇌물수수 사건의 이 사람입니다. 저한테 두들겨 맞아가 진단 2주가 나왔다. 민원실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요. 경찰관이 그럽니다. 20주도 아니고 2주라 하니까 의심이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자가 그 보험에 청구해놨는 거 병원에 제가 취재를 들어가니까 아는 사람이라 취재를 딱 들어가 보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혹시 그분 진단서에 허리 진단을 꺼내놨습니다. 고질병인. 이 양반은 과거에서도 그 저한테 무고에 대한 제보를 해서 전직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있고 최근에는 또 다른 데서 그런 부분도 있답니다. 상습 의료보험, 이 보험 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사청탁 뇌물수수 사건이 당당하다면 왜 검찰을 고소를 못합니까?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지만 누가 뭐래도 진짜인 건 제가 압니다. 자, 여기에 불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피해자가 되기 전에 경찰의 범죄를 알고 6대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과장급 이상. 그들의 파일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김천검찰청 3땡땡 그 다음에 동시에 대한민국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예요. 경찰청 차장 고향직인 그 통해서 보냈습니다. 경찰청은 저에게 두세 번의 만남 어떻게 사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취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는 대신에 검찰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검찰 범죄 맞습니까 이거? 그리고 또 다른 검찰 수사관에 의한 제보를 넣었습니다. 인사청탁 뇌물수수하고 관계가 있는 건 의혹이 됩니다. 절대 자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같이 단두대에 올려둬라. 왜 3년이 넘는 동안 아까 앞에 얘기하는 이 모든 부분을 수사조차 안 하는 겁니까? 거기다 아까 불집힌 사건이라는 거는 4월 1일 날 보냈는 그 서류가 검찰에서는 고스란히 경찰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복범죄가 더 가해지죠. 경찰관들 중에 저의 입장을 드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당시 서장, 수사과장 전부 다 만나고 통화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재판을 봤는데 이 재판 전부 작년 겁니다. 작년에 저는 고발을 안 했는데 계속 고발하죠.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을 해서 감옥 안에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임충도 지켜보지 못했고 장례식 때 허락도 안 되었습니다. 특수부에서 그 연관된 부분을 좀 크게 봤거든요. 근데 그저께 제가 사랑하는 아우 대구에 의형자 종훈이
결혼식 상당했는데도 못 갔습니다. 오늘 제 꿈이 여성분이 아마 돌아가셨는데 지금 못 가고 있네요. 파일이 좀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저께의 사건은 아까 말했던 수사과장의 동생이 3년간 수도 없이 해와도 조사 한번 안 하고 그자를 비유한 자들은 전부 다 승진을 냈는데 그자는 공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위조란 부분을 공소시효 완성 두고 있습니다. 당시 자기 사촌형이 그자의 연루된 조사 한번 안 하죠. 저는 누차 얘기 드리지만 저와 그들을 함께 조사를 해둬라. 아니 나의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 사형을 주든지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기자로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아직까지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로 접도 구역 내 불법 건축물이 양생화가 되고 10여 년간 그렇게 지내면서도 주민일기만 해서 선거를 나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데 그자가 6천만 원을 받았다 하는 마지막에 그 부분 옛날 그거 부분을 꺼내서 게시판 안에 있었던 부분요. 그 부분은 자신이 6천만 원을 신청했다는 부분이 버젓이 게시판에 올라오길래 가짜 않아서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네가 6천만 원 받았단 말이냐 의뢰 막 했습니다. 정작 비방의 목적을 할 것 같았으면 그날 오후 보도에는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본 부분을 내가 수사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상가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6,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상가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수사는 이들이 안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안 했어요. 그 100만 원조차도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근데 이자는 바로 재판장에서 위정을 한가 동시에 버젓이 내놓습니다. 공문서 허위에 있는 걸요. 바로 얘기했습니다. 저게 자신의 범죄 증거인데 그걸로 또 다른 범죄를 듣고자 썼는 걸 이걸로 증거로 내는 검사님이 범죄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재판이 휴전이 되고 그건 증거 보존죄로 해서 그냥 치부되고 이래가 300만 원입니다. 몇 개월 지나도 항소를 올렸죠. 300만 원 못 낸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각을 하대요. 끌려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검사범죄라고 나 검사수석이라고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수사관이죠. 검사님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그 수사과정의 사촌 동생은 이땡땡으로 그냥 호칭하겠습니다. 이땡땡이라는 사람은 김천체육회 이제 비리 채용에 대해서 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허위 제보는 무고에 해당되는데 요거 엄청 얻어먹죠. 뒤에 알아보고 그 정적으로 있던 시장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엄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뭐 상무축구단 반대 거짓말입니다. 그자는 그렇게 제보를 했지만 저는 밤새미를 떡하고 나중에 그걸 밝혔는데 다른 업체였습니다. 그자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걸기를 하겠다. 이 지역 회장이 힘이 너무 세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시선듯이 조용하고 없어졌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업체를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문중 땅입니다.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저는 그자를 찾으니까 연락이 없었습니다. 누명을 벗으라 했잖아요. 저는 제가 돈을 먹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놈. 근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저희 보도나 제가 지적한 사안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합니다. 그것도 고소 수십 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김천시장 후보로 올라가 있는 그자는 거기에 총무였습니다. 한 번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촌형은 경찰서 수사과장입니다. 첫 고발은 김천서에서 이 사람이 형이 가장 오래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그 형이 구미로 오니까 그 역시 구미로 고발을 이동시켰습니다. 허위로 저를 고발합니다. 무혐의를 받은 것도 수십 건인데다가 로펌을 고용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제거를 내려달라고 고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사님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절대로 이거는 못 내립니다. 경찰이 비호하고 검찰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저 같은 기자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그 내려온 재판관님은 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는 수사권 조정이 시작되고 기소의견 송치 그 자체가 그 형의 소관이었죠.
이런 수년 동안 계속됩니다. 만약에 제가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왜 단 한 건의 고소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비방하는 목적이었다면 그 자는 왜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까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가태료 부분이 들어갔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81군데 군대 가센터 중에 한 군데는 피해 입었는 그 상황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조그맣게 불법 건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당합니다. 그 자는 버젓이 대글 같은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시민단체 그가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이 말이 안 되죠. 저는 시민단체면서 경찰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인 시민단체에서도 직을 맡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직이 깡패에서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지금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깡패보다 더 못한 저런 인간하고 한 자리에 비교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고소한 건에 멈추지 않는 기자로 살아왔습니다. 전국방송에서 수없이 보도한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포구 사건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를 같이 협조해가면서 기억에 남는 MPO 시민단체의 최동길 대표 같은 훌륭한 분도 만나고요. 저는 고소한 건에 멈추지 않는 기자로 살아왔으며 도로 접도 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10년간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남들이 피해받는 그 피해 지원금을 가지고 불법 그 수당을 하려고 6천만 원을 기입했다가 나중엔 100만 원밖에 못하지만 그 자체도 범죄였죠. 그런 사람하고의 어떤 부분의 피고인으로 된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81군데 대표인 가센터 회장님의 얘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물러 설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있어 이자는 10여 년을 그 돈으로 선거도 나가고 돈 더 벌고 다 했습니다. 양생화될 수 있는 곳에 압박을 하고 공무원들은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 정언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언도 있고 녹취도 있고 그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출거가 당연한 사안이고 100만 원 역시 사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범죄 사실에 확인한 바도 없고 100만 원을 했는 이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수사관은 그것은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말을 남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했습니다. 기겁을 하더만요. 제가 그 전 4월에 이렇게 넣었을 때 경찰에 준 자들이 바로 검찰 수사관들입니다. 이 자는 수십억 원의 차익을 생기고 범죄를 얻기 위해서 공무원을 협박하고 유착하고 반성할 기회를 준 채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어. 경찰도 검찰도 안 하는데 이거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사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피눈물 나게 기다렸지만 아무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검찰 경찰은 없었습니다. 이자는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6천만 원, 100만 원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를 농락하러 했습니다. 위정도 하고요. 행안부의 감사관에게 감사를 부탁했는 것도 저입니다. 기록이 다 있어요. 저는 청문감사실 그 다음에 경북도 감사실 모두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명예훼손, 무슨 명예가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하고 결탁한 그 공무원은 범죄자입니다. 바로 그 공무원의 허위 정언이라든가 이런 유착했는 사항은 담당 경찰관인데서가 밝히면서 그래도 회생의 기회를 주자 하면서 그랬는데 경찰관도 알았다 그래놓고 나중에 저를 엮습니다. 이 말이 안 돼요. 구동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범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발견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들과 연관된 자가 오늘 저에게 맞았다는 거, 그 인사청탁 뇌물수수, 그 다음 그의 기자, 구동료 다 한 통속입니다. 저는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쪽으로만 얘기를 안 하니까 국민의힘을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편 안 들고 민주당이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편 안 듭니다. 저는 집단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권력자들만 생각하고 취재해왔습니다. 저 어떤 사람한테 깡패를 보내겠습니까? 작업을 하겠습니까? 교도소를 겁냅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 세월이 1년 반을 더 삽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 때문에 벌금 맞았는 후배들
통상적으로 그의 벌금은 그의 벌금이고 나는 그냥 그런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겁을 내겠습니까? 돈도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사건조차도 웃긴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잘못됐는 거죠. 얼마 전에 기각당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제 선친을 욕보입니다. 이들은 괴로 표현합니다. 괴로. 쩔뚝발이 괴로. 제 아버지 장인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개새끼들은 그 개새끼들입니다. 제가 손이 6개면 진짜 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수사본부 수사관하고 경찰청 차장입니다. 현재 거기를 통해서 제보를 하면서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들을 정원으로 내세울라 했는데 정인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정인도 안 받아줬어요. 제가 거짓이라면 여러분 저를 쌍욕을 해도 됩니다. 거짓이라면 수년간 익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저에게 말을 못합니까? 허위공문서 위조의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여러분 가려내야 됩니다. 힘없는 81군데 카센터에 그 가족들만 400여 명이 넘어요. 말도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한다. 그런 정치인들 어디 있습니까? 친익사 사건 은폐 경찰관은 이 자체는 엄청난 범죄예요. 이자가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 당시에 거기 경찰관의 과장이었고 바로 일로 와서 조사관의 그쪽에 여기에 경찰관이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도감찰에서는 저를 찾아옵니다. 민간인 사찰인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힘이 없었으면 견뎠을까요? 근데 아무도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한번 해보려고요. 자, 자신의 범죄 증거물로 증거를 제출해갖고 이게 남아있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상습 고발을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누굴 믿고 일을 합니까? 요번에 그렇게 됐을 때 기각이라 그래 판사님 검사님 가면 구슬게 주십시오. 제가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피고 자꾸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하면 된다. 얘기 안 하면 안 좋은 쪽으로 됩니다. 기자가 공익을 말해야 되죠. 만약 이자가 한 명예훼손이 거짓으로 판단 난다면 거짓의 고발에 대한 법적 책임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되죠. 전 피해자 맞습니다. 명예훼손은 대한민국 형법 307조입니까? 거기에 따라 저는 이런 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명예도 없는 것들이. 근데 처벌되는 범죄로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자는 그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또 경찰관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될 때는 264조에 의해서 즉시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39조인가 40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은폐.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직무유기나 직무방해입니다. 근데 이자들은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에 관련된 경찰관 수십 명이죠. 거의 거기 인사청탁 뇌물수 사건 있죠. 음주교통사고 있죠. 도로접두구역내 있죠. 모대학 사건 있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저 주택조합은 어떻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스톱됐죠. 거기 이건 알바키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입니다. 거기도 경찰관이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애 2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과거에 쌈박질했다고 그거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를 합니까? 제가 목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감사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사 기능이 제로죠. 거기엔 오픈 위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못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끼는 겁니다. 판결문이 거짓말이에요. 420조에 따르면 판결에 쓰인 증거가 거짓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봤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에 오해가 있거나 법리를 오해한 경우에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경찰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엔 작업을 엄청 내요. 높은 사람도 많이 하고 서장실 앉아 얘기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계속 고발하고 계속 하니까 계속 수사 조작하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줄 알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나?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가도 과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그것도 뭐라 카노? 도둑놈 새끼들이 막 그 어른을 모르고 이 말도 안 맞고 경찰관들이 잘못해갖고 교수소 가면 뒤지도록 맞는다는 것도 안 맞고 뭐더라. 진실은 밝혀진다 안 맞겠네요.
여러분, 덧붙여 말합니다. 선거법 위반 부분의 의혹은 판례를 봤을 때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 안 합니다. 어제 선관위가 쌍놈 시켰습니다. 가만하겠습니다. 제재는 제가 받겠습니다. 신고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까 접수를 안 받았대요. 내보고 뭐 영상으로 놔둘래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영상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내가 친절하게 영상을 줬는데도 절차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인상만 쓰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선관위에서는 그래서 고발했는데 덮었거든요. 봐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미선관위. 중앙선관위 얘기하고 그자는 욕 엄청 먹을 겁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제 이름자, 석자 쓰고 왔습니다. 빠꾸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고 구미시장과 대지를 해서 청탁금지법에 의한 사건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민주당이 없습니다. 소수정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친박이라고 얘기하고 머리 깎고 그렇게 보수니 여기는 보수 언론이다 하고 언론이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됐습니까? 여러분, 구미 지역의 언론이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됐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많은 참모 중에 한 명이 왔는데 선거법 위반인데 말도 못합니다. 기자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던 그런 선배들은 저한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를 막았으면서 좋게 해결하겠다고 했는 그 사건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정보과에 제 후배가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조잘 아유,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구미시장 전번에 실세였다 정치에 그럴까 하는데 광고 안 받습니다. 그 시장이라고 납작 엎드려가고 옆에 붙어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20대 때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어디서 뭐 하다 와고 기자한다고 지 이름도 못 쓴 여러분, 제보고 기자는 점잖아야 된다 하는데 유시민 장관은 어떻고 한동훈 장관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자의 본질을 안 잊어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에 안 굽히고 옳은 일에 목숨 걸고 그냥 가고,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편먹다가 유리하면 보수고 유리 안 하면 진보니 그런 짓거리 하는 것들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난 내가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국 뉴스에 나오는 건달이 주먹으로 얘기하듯이 기자는 기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 뭐 있었습니까? 동네 보도자료 받아 쓰는 그 기사. 아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들론에서 명예훼손의 수식권으로 교수소를 간다. 로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미쳤다기보다 사회 공익을 해치고 살았는 적이 잠시라도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미쳐봤습니다. 최부근입니다. 그리고 강명구 후보 수사 당당히 받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하세요. 그게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그리고 강명구 후보가 말해주는 정세는 뭡니까? 그 허성우 후보나 이런 분들은 대통령 못 내세우네요, 이제. 예? 아니, 전부 대통령이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같지 않아서.